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술집 마담, 김남희 씨에 대한 사주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이게 생년월일 정보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풀이를 해보겠는데요. 똑같은 사주라고 해서 다 똑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운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 생일이 똑같은데 나는 안 그래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십으로 재미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주는 5월의 정해일주 이렇게 됐습니다. 격은 걸록격이랬는데요. 걸록격. 원래 걸록격은 사회 공익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존심도 좀 강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기 주도적인 일을 하는 건데요. 정관을 용신으로 씁니다. 정관 용신 그랬는데 보통은 자격을 취득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저 팔자가 정관 용신이라고 하는 정관이라고 하는 자격이나 스펙을 취득하지 않고 술집 마담으로 일을 하는 이유, 일단은 여기 보시면 갑하고 이렇게 갑하고 경하고 충하고 있죠. 이걸 제극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성은 정관을 구제하는,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마음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 재성이 인성을 극했기 때문에, 재성이 인성을 극했다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합리화시키기, 그리고 변명하기, 또는 헛된 희망 갖기,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성이 닫힘으로써 상관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상관이 활동하면 경관을 하죠. 공적인 일을 해야 될 걸록격이 상관이 활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돈 되는 것은 다 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운의 흐름이 초년부터 식상으로 흘러갔죠. 18세부터 상관이 운에서 와서 경관을 했죠. 경관을 했다라는 것은 상관, 견관, 그러면 불법적인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계통 쪽에서 일을 한다거나 불법적인 일을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성이 재성에 의해서 닫혀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나 가치관 이런 것을 갖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관이 용신이 돼 가지고 사회 공익적인 일을 하고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제극인 되어서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습성을 갖게 되었고, 경관했으니까 불법적인 일, 탈법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운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정해일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해는 해 중에 임수가 있어요. 임수는 정화랑 합하죠. 그러면 정화랑 합하는데, 정화는 이렇게 오중의 정화 그리고 일간의 정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해 중의 임수가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이미 짝이 있는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해수가 여기도 합을 하고 여기도 합을 하고 여기도 합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다 합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남자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렇게 술 중에 있는 정화랑 합을 하면 몰래 바람을 피는 남자를 뜻하는 거고요. 오중에 있는 정화랑 합을 하는 해수는 이미 드러난 짝이 있는 사람, 즉 이 여자가 만나는 사람들은 유부남이나 바람기가 있는 남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술집에서 일하기에는 딱 좋은 조건을 갖고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다르게 좋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관은 간판이잖아요. 그리고 명함이고 자격이죠.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쓰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예요? 프랜차이저 운영하는 사장님 이렇게 되는데, 운이 이제 나쁘게 가거나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남의 것을 내가 맡아서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직업이 술집 마담 그랬잖아요. 술집 마담이니까 사장님이 따로 있고 내가 마담 역할만 하는, 명함만 내가 갖는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남자를 만나도 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 시기적으로 지금 정묘대운 이렇게 운에서 왔는데요. 정묘대운에서 묘목이 술토에 합하면 굽힌거리는 것을 뜻하는 건데,
해, 묘, 합하면서 미토가 와서 술토를 이렇게 형하고 되잖아요. 그러면 술 중에 있는 정화, 신금 이게 다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묘대운에 들어와 가지고 술 중에 있는 정화라든지 신금이라든지 무토라든지 이런 게 다 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체적으로 이제 형사 사건 또는 관제구설 이런 게 발생하기 쉬운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올해 개묘년하고 운에서 왔죠. 개수가 운에서 왔다라는 것은 편관이 운에서 온 거예요. 편관은 원래가 독촉받다, 피곤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게 인성이 있었으면 살인상황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운이 흘러가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제극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즉통으로 맞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관제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였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좀 뭐랄까요, 말 꺼내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성균 씨가 일주가 정미일주예요. 정미일주인데 정미에서 이제 보시면 정해에서 보면 오미가 공망이거든요. 오미가 공망인데 그래서 일주끼리 대비했을 때 어느 한쪽에서 공망인 게 상대편의 일지에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생에 원수가 만났다. 왜 그러냐면 꼭 보면 공망일주가 만나면 정말 첫눈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저 공망궁합이 일주 공망궁합이 처음에는 굉장히 빨리 친해져요. 어디서 본 것 같고 막 전생에 어디서 만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저걸 전생에 원수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궁합이 살기 편해지거나 오래 만나게 되면 정말 원수처럼 싸워요. 심지어는 칼도 던지고 그래요. 뭐 싸우면서 막 칼 던지고 막 흉기 난동 부리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전생의 원수냐 그러면 이제 원수가 만나서 풀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친한 느낌, 그래서 쉽게 빨리 친해지라고,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풀 건 풀으라고 이렇게 만남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제 궁합을 보러 오면 이렇게 일주 공망인 경우가 궁합을 보러 온다 그러면 이게 헤어지거나 아니면 주말 부부를 해라 그래요. 주말 부부를 45세까지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남희 씨 입장에서 이제 일지끼리 공망이잖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두 사람이 전생에 뭐 그런 원수질 일이 있었다, 갚아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다 그냥 근거 없는 헛소리인데 궁합을 볼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참고를 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일지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쉽게 친해지지 않았을까, 정말 첫눈에 반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어쨌든 운이 지금 내년에 인성운으로 가죠. 이제 억부가 깨지고 운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억부가 깨졌다. 근데 저게 상관용신 됐거든요. 상관용신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그러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리고 억부가 깨지고 상관이 인성에 합하면 보통은 구속되어서 살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병원에 구속이 되는 거 또는 감옥에 구속이 되는 거 아니면 감금을 당하거나 활동 폭이 좁은 섬 같은 데 들어가서 산다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운이 계속 인성운으로 가네요. 인성운으로 계속 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 행위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검증받는 거 또는 간섭받는 운을 산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권용신이 됐으니까. 바르게 살아라고 운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바르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작년,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인성운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운도 인성운으로 가죠.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면 금방금방 자기가 잘못한 것을 들키게 된다거나 바르게 살라고 이렇게 제재가 들어온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자가 얼핏 보면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긴 하지만 이
걸록격의 정관이 용신이 되어야 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구신이 재성이라고 하는 상신에 깨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 의도와 다르게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다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상신은 나에게 뭔가 임무를 부여하는 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구신은 내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상신과 구신이 다투죠. 이렇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할 때 그런 것도 얘기를 해요. 매니저랑 연예인 같은 경우 매니저랑 팬이랑 싸움이 붙었어요. 연예인한테 매니저도 중요하고 팬도 중요하죠. 그래서 연예인 입장에서는 누구 편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뜻하는데, 어떻게 보면 김남이라는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합리화를 했다가 올해 내 주변에 있는 친한 지인과 그리고 손님과 경금하고 이렇게 간목이 다툰 거잖아요. 간목이 이성균 씨고 경금이 그 윗집 아줌마? 예, 그 사람이 다퉈가지고 상관이 경관하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조금은 피해자일 수 있긴 하겠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재극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주가 재극인이 됐다고 해서 다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운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상관이 경관했다라는 것 자체가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을 가져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직업성에 있어서 교육 쪽으로 간다거나 컨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남의 일에 관여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는 또 운이 또 바뀌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주라고 해서 나는 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또 좋은 일이 있고 그럴 건데, 이 사람은 일단 바르게 살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이걸로 김남희 씨 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